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단 일주일 만에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식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일 잘하는 직원으로 라고 표현했는데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료는 현장에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노하우를 남에게 알려준다라는 게 사람들은요,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상대에는요, 샘을 내보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표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넘사벽인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도 내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사람한테는 존경심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시샘을 하고 내가 더 잘나기를 원하는 게 기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료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동료를 만난다면 정말 그분은 행운아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회사의 이제 사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도 좀 조성이 되는데 약간 방임형 사장님이 있고 약간 케어형 사장님이 있는데 방임형인 경우에는 실장님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좀 케어를 하는 사장님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조금 실장님들끼리도 도움을 주면서 약간 팀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제 경험상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장으로 일했을 때, 그리고 사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때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다. 경쟁에서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개사 업무의 이제 장점으로 보통 이제 방송에서 보면 장점으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시간적 자유거든요. 시간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자유롭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반드시 9시에서 6시까지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일을 하면 빨리 퇴근을 하던 늦게 출근을 하던 사실 상관이 없는 직업인 게 맞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사실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할 때까지 멍을 때리고 있어도 직장 상사가 이거 해 저거 해라고 기계적으로 지시하는 일만 해결하고 퇴근을 해도요, 회사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키는 일만 해도 월급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우리 생활은요, 직장 생활과는 정말 완전 180도 다릅니다. 시간적 자유는 있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할 때보다 더욱더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쓰는데요. 그게 꼭 반드시 이렇게 종이로 된 다이어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탁상 달력에 자기의 일정을 적어도 상관없고, 요새는 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컴퓨터 캘린더를 활용해서 본인의 하루의 일과나 일정을 반드시 계획을 하시고 하루를 보내셔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무의미하게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뭐 3일 지나가다 보면요, 그게 한 달이 쌓이면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월급이 영원이 됩니다. 영원히. 저희 중개사업은 정말 잘 버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0단위가 넘게 버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달은 한 푼도 못 가져가는 달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한 달에 1,000단위가 넘게 벌어본 경험도 있고, 한 달에 한 푼도 못 벌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자유가 나의 발목을 잡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로 좋은 직업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정말 피곤한 직업이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신사역에서 일할 때요, 신사동에서 이제 그 부동산 컨설팅, 창업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이제 조금 친해지니까 뭐 신기하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지트 같은 곳에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단체 게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보낸다고 한들 월급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 없이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정말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요. 이 영업이라는 직업은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게 되는 직업이다. 그래서 되게 계획적인 하루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첫 취업을 했을 때 내가 혼자서 계획적이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첫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중개사로 첫 부동산에 취업을 했을 때 하루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뭘 하라고 제가 지시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봤습니다. 근데 저도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막연하게 건물을 보러 다녔거든요. 이제 답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일주일 만에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식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다 보면, 적응을 하시게 되고, 적응을 하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약간 부스트업? 처음에 이제 그 시동 걸리지 않는 자동차를 뒤에서 밀어주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차를 뒤에서 밀어서 시동을 거는 일들이 좀 많았거든요. 제 나이가 좀 드러나나요? 그래서 지금 차를 밀어서 시동을 걸어주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근데 한번 시동이 걸리면 차는, 잘 달려나가게 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일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스타트를 하는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빠르게 적응하냐 아니면 부적응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즐겨찾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해서요, 컴퓨터에 앉잖아요. 이제 뭐 물론 이제 사무실의 동료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사무실의 분위기도 보고, 뭐 위치나 동태 파악 같은 것도 하고요.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별개로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즐겨찾기인데, 이제 이제 컴퓨터 화면에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필요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트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 맵하고 카카오 맵이 있는데, 이 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랜선 임장과 그리고 오프라인 임장이 있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그 주변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카카오 맵과 뭐 네이버 맵 같은 걸 등록을 해놓고 세움터, 그리고 정부24,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 네이버 부동산 등등 내가 자주 사용할, 이제 중개를 하면서 내가 자주 사용하게 될 것들에 대한 사이트를 미리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선 첫날은 이런 거 하면 되게 좋거든요. 할 일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하면 참 좋거든요. 시간 잘 갑니다. 네. 두 번째는 부동산 물건을 스캔한다인데요. 이 부동산 물건은 어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취업하신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해당 부동산이 네이버든 블로그든 뭐 인스타든 사장님께 물어보셔서 어디에 광고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시고, 그 물건들, 광고가 올라와 있는 그 물건들을 스캔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스캔을 해보면 그 부동산이 어디 지역을 중점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지를 동태 파악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면요, 나중에 광고할 때, 그리고 답사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중점적으로 중개를 하게 될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서 광고하고 있는 물건들, 이제 사장님도 광고를 하시고, 만약에 동료분들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다른 동료분들이 광고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 부동산에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물건 스타일로 어떤 광고 방식으로 중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이던 뭐 네모, 직방, 다방 같은 것들을 보면서 물건의 동태를 파악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이 익히기입니다. 사실 한 일주일 정도는요, 상당히 뻘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뻘쭘하고요. 첫 계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내가 이 사무실에 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속감이 잘 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뻘쭘히 하지 말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영업직이거든요.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나가서, 그러니까 첫날 왔는데, 둘째 날 왔는데,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은요, 정말 사장이 봤을 때, 아, 저분들은 일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뻘쭘히 하지 말고 그냥 나가셔서 걸어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상 보시고요. 그 주변에 걸어 다녀 보시면서, 아, 1층 상가에 뭐가 있고, 아,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렇게 하루 이틀 돌아다닌다고 해서 익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길치라서, 특히나 더더욱이나 길치라서 되게 길을 익히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는 길도 내비를 찍고 다니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정말 저는 내비가 없었으면 부동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지리에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치분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아무튼 지리를 익히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가셔서요, 그냥 주변을 돌아다니시는 것도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손님들이요,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뭐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보다 손님이 더 잘 알고 있어. 여기 동네 주변의 지리에 대해서.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그냥 걸어 다녀 보셔라. 그리고 사무실에 있어봤자 할 일도 없는데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선배에게 말 걸기입니다. 이거는 동료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근데 보통의 부동산들은요,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이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요새 사장님들은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서울에 존재하는 부동산의 80% 이상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선배 중개사분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분에게 말을 걸어 보시는 겁니다. 먼저 접근해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먼저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사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먼저 내가 이런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료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물어보시면 대답 안 해주는 그거는 되게 기분 나쁘다듯이 대답 안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잘 알려주시거든요. 안 물어보니까 얘기 안 해주는 거고 노하우를 전수 안 해줄 뿐이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거든요. 거기에 리액션 잘 해주시고 그러면 그리고 답사 갈 때 동행해달라고 부탁하시면 흔쾌히 보통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총 하시다 보면요 한 달은 금방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장님 이렇게 행동하시면요 사장님 대번에 압니다. 아, 저 사람 일 잘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사장님도 저 사람한테는 노하우 전수해도 되겠다라고 그때부터는 사장님 노하우 전수 받으시면 됩니다. 네, 사장님도 실장님이 빨리 적응을 하셔야 빨리 적응을 해서 현장에서 뛸 수 있어야만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노하우 전수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 그냥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냥 한번 버텨볼 수 있으면 버텨봐. 살아남아 볼 수 있으면 살아남아 봐. 안 되면 빨리 나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직원을 대하시는 사장님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빠르게 전수해서 저희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남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얻은 지식을 다이렉트로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사장님도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를 빠르게 해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게 하는 사장님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를 최대한 전수하는 스타일인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놓고 사장님한테 물어보시고요. 노하우 전수해달라고 징징거리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정말로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데 노하우를 전수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노하우를 전수를 못 해주는 거라면 그 부동산은 나오셔야죠. 네,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신 사장님이라면 몰라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안 가르쳐 주시는 게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아이고, 네. 적극적인 분들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내성적인 것과 활동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MBTI가 INFJ거든요. 가끔 ENFJ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I하고 E가 약간 중간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INFJ인데 이게 내성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적극적이라 함은 일에 대한 적극적이라고 함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 내향적인 것과 내 일에 대한 내 커리어에 대한 적극성이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커리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건 그건 내향적인 게 아니고 게으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다면 그 일은 본인과 맞지 않거나 본인의 성향상 이런 일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님보다 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짜실 수 있어야 하고요. 안 그러면요.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보내거나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면서 하루를 보내도요. 누가 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정해서 만들어서 일을 하시고 네. 그리고 사장님에게 노하우를 최종적으로 전수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전수를 해주지 않는 건 내가 알아서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에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깔고 가셔야 기대 심리가 좀 덜 하시거든요. 사장한테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 심리 갖고 가시면요. 일하기 힘듭니다. 그냥 배울 거 없다. 그냥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사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노하우 전수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선배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부동산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